지난 5월 17일 안용복에 관한 새로운 고문서가 발견됐다는 일본 산인초 신보의 보도가 있었다. 시마네현 오키도에서 1696년 안용복의 2차 일본행에 관한 조사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안용복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일본 측 학자들의 주장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사료였다. そういう意味から言いますと、沖で見つかった資料というものは安隆福が喋ったことを日本側の役人が記録をしたという点で、今までにない資料、両国に渡る資料の中で一番優れた意味を持つ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 월록 9년 병자년 조선 선박 저반 1권 각서. 새로 발견된 이 고문서에는 안용복이 일본에서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주장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 1696년 다시 일본으로 향했던 안용복.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모하리만큼 대담하게도 조선 팔도 지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오키도의 관리를 만난 안용복은 두 섬이 조선 팔도 지도에 명백히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문서 끝에는 조선 팔도의 명칭이 있는데 유독 강원도에만 주석을 달아 울릉도와 독도가 소속돼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가 이제 팔도 지도를 내어놓고 독도 그리고 이제 울릉도 및 독도 즉 죽도와 이제 송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가 가지고 왔던 팔도 지도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일반 백성들, 어민들이 뭐 누구나 다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은 이제 울릉도 독도 문제가 걸려 있었던 상황에서 그가 근거 자료로서 그걸 가지고 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용복의 이 같은 진술은 일본이 1696년 당시 독도를 시료 지배하고 있었다는 억지 주장을 깨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다. 그러나 우리를 흥분시킨 것은 그가 조선 팔도 지도와 함께 가지고 갔다는 한 권의 서책이었다. 각해측계, 서부라고 읽히는 이 서책은 석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단서일지도 모른다. 새로 발견된 고문서에는 안용복이 3년 전인 1693년 일본에서 받았던 서부 한 권을 품속에서 꺼냈다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당시 조사를 하던 오키도의 관리가 그것을 비켰다고 한다. 그런데 조사서와는 달리 서부의 필사본은 상부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필사본은 아직 오키도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다케시마를じゃあそれがその書き付けが沖にどこ村上にはかもしれんしね、ないかもわからんね、これを移したと言ってんだからね、これは確か移したのは村上。 독도 침탈의 전진기지였던 오키도. 새로 발견된 고문서의 주인인 무라카미 스케구로 씨는 오키도의 앞섬인 도젠에 살고 있었다. 그의 가문은 동아마추의 명문가로 고토바 천왕의 화장 묘지이기도 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이 가문은 에도 막부 시대 수십 개의 마을을 지배했던 오조야라는 관리를 담당해왔다. 이 같은 가문적 배경을 지닌 무라카미 씨는 그의 집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곧잘 300년 전의 조선인 얘기를 들려준다고 한다. 이 고문서를 세상에 내놓게 된 것도 시마네현 독도의 날 조례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まず大きなことはこれは一つの歴史の事実だと。その歴史の事実を知るべきであろうということが大きなポイントでありますが、もう一つは島根県が竹島の日を制定したことによって日本と韓国の友好関係が少し崩れてきました。でそのことが私はその文書を見た時に古文書を見た時に予感がしたんですね。嫌な予感が。これは大変なこと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予感がしましたので。 우리는 어렵게 그의 허락을 받아 고문서를 발견했던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켜켜이 쌓여있는 문서들. 과연 우리는 여기서
서계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1693년) 오타니 가문의 어부들에 의해 우연히 일본으로 갔던 안영복. 그는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로 인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 영유권 분쟁이 시작됐다. 양국 간 외교전이 한창 뜨거울 중 부산 동래부 동원에 갇혀있던 안영복이 풀려났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1696년 봄 그는 어머니를 뵙기 위해 울산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라도 순천의 중 뇌헌 등을 만나 울릉도에 가면 큰 이득을 올릴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일본 측 고문서에는 80여 명의 인원이 안영복과 함께 울산을 출발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중에는 이인성이라는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과 1693년 1차 일본행 당시 그와 함께 갔던 박어둔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왜 죽을 고생을 하며 겨우 감옥에서 풀려난 뒤 다시 일본으로 향할 계획을 세웠을까? だからね、2回目の時には目的がはっきりしてるんです。鳥取藩に訴願のために、訴訟のためにやってきたと初めから沖でも言ってるんですね。そうしますと訴訟を有利にするためにまず朝鮮八道の図というものを持ってきている。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안영복 일행은 1696년 봄 다시 울릉도로 향했다. 거기서 또다시 일본 어부들을 만난 안영복은 울릉도는 조선의 땅인데 어찌 감히 외인들이 침범하느냐고 꾸짖었다. 그의 말을 들은 외인들은 자신들은 송도, 마츠시마, 즉 독도에 살고 있는데 우연히 고기잡이하러 왔다며 울릉도를 급히 떠났다. 하지만 안영복은 독도로 도망간 그들을 쫓아갔다. 그리고 독도 역시 조선 땅이라고 호통을 쳤다. 그 소리에 일본인 어부들이 도망가자 곧바로 안영복은 다시 그들을 쫓아 일본으로 건너갔던 것이다. 이때 울릉도로 같이 갔던 80여 명 중 뇌헌과 이인성 등 10명만이 그와 함께했다. 일본 측 기록인 히카이초에 따르면 1696년 5월 20일 그가 일본인들을 쫓아 처음 도착한 곳은 오키도의 니시무라였다. 여기서 오키도의 오우코를 경유해 사이고항에 도착한 그는 오키도로 파견된 군다이라는 관리 나카세 탕해몽과 만나게 된다. 사이고항은 오키도의 가장 큰 항으로 지금도 본토와 오키도를 연결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쇼핑센터가 들어선 이 자리에 1696년 안영복이 만났던 군다이들의 숙소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울릉도 독도 침탈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섬 오키도. 지금도 이곳에는 다케시마, 즉 독도를 되찾자는 표어들이 여기저기에 걸려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곳.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안영복은 이곳에서 다시 오키도주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3년 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란 막부의 문서까지 받았는데 일본 어부들이 어찌 다시 침범할 수 있느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안영복 일행이 일본에 도착한 1696년 5월에는 이미 요나고 어부들의 울릉도 도해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그래서 일본 대부분의 학자들은 안영복 일행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들을 만났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한다. で前の年鳥取藩はそれまでの応援の体制をやめまして、ね、そしてもうお金も出さない、米も出さない、鉄砲も貸さないっていうことを厳しく申し付けております。で合わせてもし朝鮮人と出会った時にはどうしたらいいかっていうことも聞いたところが、それは勝手にしろというふうな非常につれない返事を与えているわけなんです。そうしますとまず考えられることは、この鳥取の人間、米子の人間が竹島、そして松島へ行くことはありえないと言っ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 그러나 도토리번의 일지였던 히카이초 1696년 8월 1일자를 보면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막부의 명령이 두 가문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다. 즉 막부가 도해를 금지시킨 것은 1696년 1월이지만 그러한 결정이 도토리번으로 전달된 것은 8월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1696년 봄에는 출어 시기에 맞춰 아직 도해 금지를 통보받지 못한 일본인들이 울릉도로 조봤을 가능성이 있다.全国法令ではないので、1月に出された法令が鳥取藩に伝わるのはいつかというと8月1日です。8月1日までは鳥取藩の人間はこの法令の存在を知らないわけです。で鳥取藩の人間は竹島に行くのは大体2月から3月、まあ遅くても4月です。この頃に出発をするわけです。だから可能性としてはですよ、可能性としては行ってる可能性があると。 또한 일본 측 학자들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들을 쫓아갔던 곳이 그때의 송도인 마츠시마, 즉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오키도의 일부이거나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죽도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そういう意味ではですね、アンディエフク自身はですね、例えばその日本に来てグサン島が日本の松島だというようなことを言ったとしてもですね、アンディエフク自身が見ている島はこれは竹島ではありません。これは韓国宇津両島の近くにある筑島という島です。そしてこれはですね、歴史的にですね、常にウサン島と言われていた島です。これは日本の地図ではなくて朝鮮時代のですね、地図を見るとですね、いわゆるウサン島と書いてあります。これは竹島ではありません。そういう意味ではですね、安龍福はウサン島はですね、竹島だということを思い込んでですね、日本に来ているんです。このことをやはりはっきりさせないと、この竹島問題というのは解決しないと思います。 그러나 이번에 새로 발견된 조사서에서 일본 측의 주장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이 발견됐다. 당시 국가기밀에 해당했을 조선 팔도 지도. 안용복은 그것을 갖고 있었고 일본 측 관리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일본에서 말하는 죽도, 즉 다케시마는 강원도 동네에 속하는 울릉도이며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 마츠시마는 우리나라의 독도인 자산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두 섬이 조선 팔도 지도에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다. 安良福が沖の取り調べの中で宇津両島すなわち竹島、ね、根山島小山島ですね、すなわち松島とこう言ってるわけなんです。だからそれがある以上下常説は成り立たないと思います。 게다가 그는 조선에서 울릉도인 다케시마 즉 죽도까지는 30리, 다케시마에서 당시 마츠시마였던 송도 즉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50리라고 두 섬의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실제 거리와는 차이가 있지만 안용복이 외인들을 쫓아갔던 곳이 일본의 오키도도 울릉도 옆에 죽도도 아닌 독도라는 것을 명확히 말해준다. 조선에서 죽도까지는 30리, 그다음에 죽도에서 송도까지는 50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산도는 울릉도나 또는 그 옆에 있는 죽서 또는 죽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고문서가 시마네해연에서는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었다. 시마네해연에서는 중요한 고문서에 일정한 표시를 해두고 있었는데 이 문서에만 그것이 빠져 있는 것이다. 독도의 조례까지 제정한 시마네해연은 정작 이 문서의 역사적 가치를 몰랐다. 中世の大事な文書は県が史実原簿として控えて持って帰ってますけども、この朝鮮の船の着岸のことについてはですね、文書についてはそういう史実原簿に漏らしているわけですね。ただ漏らしたことによってどうということ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たまたま私はそれは大事なものであろうということで私は自身で一緒に保管してたわけですね。
その結果がこういう結果につながったということはですね。 한편 군다이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안용복 일행은 직접 상소하기 위해 지체 없이 오키도를 출발했다. 그리고 1696년 6월 4일 호우키노국의 아카자키에 상륙하게 된다. 다케시마 고의 저자 오카지마 마사요시의 인브렘표 1696년 6월 7일자에 따르면 조선의 사선 한 척이 도토리번의 직소를 위해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오키도는 이 사실을 도토리번으로 통보했다. 오카지마의 죽도고에는 이때 안용복 일행이 배에 걸었던 대형 깃발 2개와 그것에 적힌 내용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조울 양도 감세장 신안동지기 기선미견 성도 우기 고향사 농시. 그는 자신을 조선의 울릉도 독도 두 섬의 감세장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선미에서 일어나 무성한 벼이삭을 바라보니 다시 돌아갈 고향의 농사철이 생각난다는 19절까지 써놓은 채 당당하게 도토리번으로 향했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그를 조선의 사신으로 맞이했다. 이번에 발견된 고문서 맨 첫 부분에는 그가 타고 갔던 배의 치수가 기록되어 있다. 배의 높이와 깊이 같은 외형에서 노예 개수와 배 안에 보관된 물건까지 매우 구체적이었다. 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그가 탔던 배는 약 15m 길이에 폭이 4m 정도 되는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한선으로 봐진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배는 안용복의 진술대로 하루 만에 울산에서 울릉도로 갈 수 있다고 한다. 그 가능성이 있죠. 예. 이제 그런 얘기는 뭐냐면 바람이 좀 뒷바람이 많이 불어줬을 때는 빨리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루 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1시간에 약 한 7.58km 가니까 그 24시간 가면은 그저 한 200km 그 정도 갈 것 같아요. 오카지마의 다케시마고에 따르면 안용복 일행의 배가 아카자키 항으로 들어왔다는 급보에 도토리번은 수군 야마자키를 현지로 급파했다. 곧바로 도토리번 쪽으로 북상하던 안용복 일행은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나가오 고제 모래톱에서 좌초되고 말았다. 도토리번은 예인선을 보내 그의 배를 인근 아오야 항으로 회항시켰다. 도토리번청은 관리 히라이를 보내 상황을 파악하게 했지만 서로의 의사가 잘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토리번청은 다시 유학자 척온 로즈를 보내 안용복 일행이 왜 왔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안용복 일행은 척온과 함께 배에서 내려 센렌지라는 절에서 필담을 나눴다. 그런데 일본 측 기록인 인본엠피에 따르면 회화도 필담도 통하지 않아 안용복 일행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일본 측 학자들은 울릉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안용복의 진술은 물론 이인성이 문장에 능한 사람이라는 조선 왕조실록의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일본 측 기록인 이나바지에서 이인성이 마을 사람들에게 남긴 8장의 육필이 소개돼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아오야에 머무는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작품을 써주었는데 그의 필력이 훌륭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초전 봉서에는 조선 화전 이진사서라는 그의 서명이 남아있다. 그러면 왜 도토리번은 안용복 일행과 회화도 필담도 불가능하다는 기록만 남겼을까? 우리는 안용복 일행에 관한 기록들이 더 남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센렌지 주지 스님을 찾아갔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와 관련된 기록들은 이절에 남아있지 않았다. 주지 스님은 마을에서 300년 이상 살아온 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다. なんていうところなんですか？山名さん中止だけど。山田さん？山名。山名さん。うん。もう全然今若いもんじゃけ知らんで。ああ。ね。今高校生か大学生だわ。
앞도리야나. 내가 후당 오라. 우리는 그 집을 찾았지만 집은 이미 비어 있었고 자손들은 아오야에 살고 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아오야에 머물던 안용복 일행. 1696년 6월 12일 그의 배는 다시 예인선에 이끌려 수로를 따라갔다. 그리고 도토리성 근처 카로에 있는 도젠지란 절에 도착해 8일간 그곳에서 머물게 된다. 안용복 일행이 8일 동안 머물며 자유롭게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던 그곳에서도 우리가 찾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1696년 6월 21일 도젠지를 떠난 안용복 일행은 1차 일본행 때 머물렀던 도토리성 아래 위치한 영빈관 마치가이시오에 도착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안용복 일행은 도토리번으로부터 다시 환대를 받았다. 후에 조선 비변사에서 추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도토리번 청사에 들어가던 안용복은 푸른 철릭을 입고 검은 포립을 쓰고 가죽신을 신었다고 한다. 이러한 무관의 당상관 복장은 그가 제2차 일본행을 위해 조선에서 준비해 갔다는 것을 짐작한다. 그리고 이 같은 안용복 일행의 행렬은 인분행표 6월 21일자의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청사로 들어간 안용복은 도토리 번주를 독대했다고 한다. 당시 그는 번주와 대등하게 대청마루 위에 앉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자리에서 안용복은 자신이 3년 전인 1693년에 막부로부터 받은 서계를 쯔시마 번주의 계략으로 빼앗겼다고 항의했다. 그리고 쯔시마 번이 조선과의 외교에서 저지른 부정을 막부에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당시에 일본과 조선의 무역을 갖다가 대마도 상인들이 독점을 했거든요. 독점을 하면서 그것도 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쌀의 기량을 갖다가 숨겼다든지 배 척지를 갖다 줄이 가지고서 남겨 먹었다든지 이런 부정을 했습니다. 이게죠. 1740년경에 지어진 실학자 이계 성호 사설에는 안용복이 도토리번주에게 얘기했던 쯔시마번의 부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쯔시마번이 조선과 일본의 교역을 독점하며 조선이 일본에 보내는 쌀과 면포를 적당량 빼돌렸다는 것이다. 15마리의 세련미 한 섬은 7말로, 35자의 면포 한 필은 20자, 20장의 종이 한 권은 석장으로 속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말로 그치지 않고 이인성으로 하여금 이 같은 사실을 직접 상소로 쓰게 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쯔시마 번주의 아버지는 그 상소를 거두어 달라고 도토리 번주에게 간청했다. 그러자 도토리 번주는 앞으로 두 섬에 침범하는 일본인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약속으로 안용복을 설득했다. 그 말에 안용복은 상소를 거두어 조선으로 돌아왔다고 전한다. 그런데 최근까지 일본 측 학자들은 일본 사료에는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며 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고문서의 전문을 해석해본 결과 안용복의 상소가 오키도에서부터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사료에 따르면 오키도에 도착한 안용복 일행은 배가 흔들려서 글을 쓸 수가 없었다. 배에서 내린 그들은 어느 민가루가 요구하려는 바를 적어 일본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글을 본 일본 관리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해 다시 제대로 적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안용복의 2차 일본행의 목적, 다시 말해 도토리번에 제출하려던 그의 상소문이었음이 확실해진다. カロからこの町会所に迎え入れるんね。でここではだから町会所に11人を迎え入れたってことは下にも置かない外交施設としての待遇をするためだったと思いますね。だからここで言葉のやり取りは別にして李仁生が書いたとされるこの何かをそこで提出したという可能性については私も考えて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그리고 일본 측 기록에는 안용복 일행이 쓴 상소를 일본인들이 한부 베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오키도는 도토리가 아닌 막부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었다. 새로 나온 조사서 뒤에 서명한 나카세 당해몽은 마찌에 쪽에서 파견된 관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도토리번이 아닌 막부의 상위 직할영지였던 당시 이와미 긴자이나 세키쇼를 통해 막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 各地方による大名には任せずに自分で例えば石見銀山とかというようなその直轄領として沖を持っておったんです。ただそれの年貢を取り立てるというような実務については松井の殿さんに委任しておったと。つまり松井の預かり領となっておったという記録がありますね。 그런데 우리는 도토리번 역시 안용복이 가지고 온 문서 전체를 에도 막부에 모두 넘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 沖ノ島で発見された資料には安隆福が、訴訟をする内容を書いたと書いてあるでしょ。で鳥取藩の側は鳥取藩として安隆福のもたらしたものは全部江戸幕府に渡したと書いてあります。だからこれが一致すると考えればそういうものは江戸幕府まで行ったでしょう。 그렇다면 오키도에서 작성했던 상소도 도토리번을 통해 막부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도토리번에는 안용복 일행과 회화도 필담도 통하지 않았다는 기록만 남아있는 것일까? 쯔시마뿐 아니라 도토리번에서도 뭔가 숨기고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안용복의 2차 일본행에 관한 도토리번의 기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도토리번은 안용복과 관련해 막부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날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던 그 기록이 6월 21일에서 8월 1일로 갑자기 건너뛰고 있는 것이다. 6月の20何日3回目までの報告は地元から江戸しているわけですね。ところがそこで江戸からほのかに聞こえて頼りっていう形で幕府に言うていったらこれはおかしいぞという指摘を受けたと。そこで記録がストップするんです。 역사에서 사라진 한 달여 동안 안용복 일행과 도토리번 그리고 막부 사이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을까? 조선 왕조실록에 남겨진 안용복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 중요한 일본 측의 기록이 있다. 다케시마 키지에 따르면 에도에 있던 쯔시마 번 사람이 도토리번에서 올라온 얘기를 듣고 놀랐다는 것이다. でその時に 鳥取藩は何を言うかというとね、どうもなんて書いてあったかな、どうも竹島の問題で訴えることがあってきたようですね。で対馬藩と関わりがあるようですねっていうことまでは言うんですね。 인분엔표에 따르면 도토리번은 안용복 일행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막부에 보고했다. 그런데 다케시마 키지에는 도토리번이 쯔시마번 사람에게 안용복이 다케시마 문제로 왔으며 그것이 쯔시마번과 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말했다는 것이다. 鳥取藩と対馬藩との間の対話ではね、その竹島の問題、つまりウルンドの問題で来たようですよというふうに鳥取藩は対馬藩に話をしてるんです。鳥取藩と江戸幕府の話では何を言ってるか話が分かりませんと言ってるんです。 게다가 쯔시마 종가 문서 중 텐유인코 지치로쿠에는 쯔시마 번주의 아버지가 안용복의 상소를 막부에 올리지 못하도록 도토리 번주를 말렸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분명 사료의 공백 사이로 새버린 도토리와 쯔시마 번에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안용복이 상소에 쯔시마 번의 부정에 관해 얘기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その時に対馬藩として悪いことをしとったからそれがバレないようにっていうのが一つの考え方としてあると。それからもう一つは
この朝鮮問題は対馬がパイプなんだということを明確に幕府にイメージさせるためにそういう措置を取ったと、こういう考え方も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그러나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막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국인을 육지로 올리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명령으로 도토리번에서 환대를 받던 안용복 일행은 고야마이께에 있는 아오시마로 급히 옮겨졌다. 아오시마는 직경이 700m 정도로 현재는 시민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둘레 1.8km에 불과한 작은 섬이다. 도토리번의 옛 그림을 보면 아오시마는 안용복 일행의 또 다른 감옥임을 알 수 있다. 왜 막부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 같은 명령을 내렸을까? 그리고 일본 학자들은 아오시마에 갇혀있던 안용복이 도토리 번주를 만났다는 것은 거짓 진술이라고 한다. 이때 도토리 번주는 에도, 지금의 도쿄에 있었기 때문에 안용복이 그를 독대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도토리번의 공식 일지 히카이초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했다. 에도에 있던 도토리 번주가 안용복이 떠나기 얼마 전인 1696년 7월 16일 급하게 도토리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8월 1일에는 안용복 일행이 있었던 아오시마 근처를 다녀갔다. 안용복 일행은 8월 6일에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도토리 번주를 만났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で鳥取帰ってきてほぼ直後の時期に安利福は、日本海へ出て関門で帰っていくんですけど、この帰っていく直前の時期に藩主がその近くにお茶屋といってね藩主の別荘があるんです。でここへ遊びに行ってるんですね藩主がね。でだからほんの数日間だけなんです。3、4日の間に限られるんですが可能性としては会えるのは会えるんですね。 그가 머물렀던 아오시마 전체는 토진 야식기, 당인옥부라는 조선인들이 머물렀던 큰 저택으로 아직까지 인근 사람들에게 어렴풋이 기억되고 있다. 青島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ね、ちょっといろいろ話聞いた時が青島に当時屋敷があったらしいですが、中漂流してそこにちょっと寝泊まりされたという屋敷もあって、それで当時屋敷青島全体を当時屋敷とはもう言うだいては聞いたんですが。 안용복 일행은 1696년 8월 6일 그의 의지에 따라 아오시마를 떠나 조선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그의 귀국은 나가사키와 쯔시마본을 경유한 일반적 절차와는 달리 강원도 양양현으로 직행한 예외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막부는 귀국 경로를 안용복이 직접 선택하도록 했는데 이 같은 배려는 그의 주장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ところが対馬に行くか、最初は長崎に行くか、すぐ帰国すべしという2つに1つを選択がある。で慌てて長崎を対馬に変更して対馬に行くのが嫌ならば勝手に帰国しなさいとこうやったわけですから、勝手に帰国しなさいっていうものは無罪放免と一緒なんですね。 그런데 일본 학자들은 막부가 조선의 울릉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안용복이 기여한 바는 결코 없다고 한다. 안용복의 2차 일본행이 있기 전이었던 1696년 1월에 막부는 이미 요나고 어부들의 울릉도 도해 면허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ですから1695年の時点でですね、すでにそれは問題が解決していたんです。そしてそのことはですね、東来府から来ていた通訳官たちも知っていたんですね。ただ問題は安隆福がですね、その中間に入って自分があたかもですね、この領土問題を解決したような証言をしたことがですね、後世を誤らせる大きな原因になっているんです。対馬藩ではすでにですね、安隆福が来る前にですね、宇津領島は朝鮮領だという証言をしています。
과연 안용복이 재차 일본으로 가기 전 울릉도에 관한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됐던 것일까? 일본 측 사료인 도토리 하한시 1695년 12월 24일자를 보면 막부는 도토리번에게 오타니와 무라카와 가문이 어떻게 울릉도 토해를 하게 됐는지 물었다는 기록이 있다. 다음 해인 1696년 1월 28일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의 땅이며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에 가는 것을 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조선에 알리라고 명했다. 그러나 쯔시마번은 막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안용복의 2차 일본행이 있은 후인 1696년 10월에서야 쯔시마번에 있던 조선의 역관들에게 전했던 것이다. 그리고 정식 서계는 다음 해인 1697년 1월이 돼서야 조선으로 보냈다. 쯔시마번의 이 같은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예전부터 울릉도에 대한 야심이 있었던 쯔시마는 막부의 결정이 달가울 리 없었다. 対馬は幕府の最初に幕府から与えられた命令をそのまま実現したい、こういう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で、つまり朝鮮人は来るなという、それを最後まで対馬としては一貫してやりたかった。つまりそのように幕府の命令があったわけですからね。でそのために苦労してきたわけですから。でそれをまるで逆の結果ですよね。でそのまるで逆の結果を出すということに対しては対馬藩は非常に否定的なんですね。 그런데 이번에 새로 확인한 흥미로운 사실은 쯔시마번의 한 관리가 울릉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스야마 쇼에몽, 그가 쓴 다케시마 분당이란 편지글에는 그가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주장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는 울릉도가 정말 조선에 속해 있는 것은 지도와 책을 본다든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결국 쯔시마 번주의 아버지 소 요시잔을 설득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같은 의견을 에도 막부로 제시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하지만 에도 막부로 가던 중 병이 난 스야마는 결국 교토에 남고 말았다. 혼자 에도 막부로 간 소오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스야마의 의견을 무시한 채 그 반대의 뜻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부는 다음 해인 1696년 1월 28일 토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애초에 조선으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니 지금 돌려준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금지할 따름이다. 즉 울릉도 독도는 옛부터 조선의 땅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쯔시마 번주에게 이 뜻을 조선에 알리라고 명했다. 그러나 쯔시마번은 막부의 결정을 끝내 조선에 알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안용복이 2차 일본행을 단행하자 쯔시마번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다. 対馬藩の方が、まだ、日本人の竹島渡海禁令を朝鮮政府に伝えていないと。で伝えていないうちに、この安流福の問題が発生したので、ひょっとするとね、安流福の事件があったので日本人の渡海禁止令が出たのではないかと朝鮮政府に誤解されると。でそれは嫌だということは言ってます。 안용복의 2차 일본행은 쯔시마번이 막부의 서계를 조선으로 전달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런데 일본 측학자들은 막부가 취소한 토해 면허가 울릉도에 제한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독도 영유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억지를 부린다. 하지만 막부가 조선 땅으로 인정한 울릉도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幕府は松島についてはよく知らないんですね。で松島については考えてないんです。ですから竹島渡海禁令に松島が出てこないからといって松島は OK だというのではなくて、松島も含めてね、これは禁止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理解する方が素直なんですね。
안용복. 그는 300년 전 독도를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의 2차 일본행이 없었더라면 쯔시마본은 막부의 결정을 언제 조선에 통보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가 적은 상소를 쯔시마 본주 아버지가 막부로 올리지 못하게 했다는 부분도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그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고문서에는 안용복이 1차 연행 때와는 또 다른 요패를 지니고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두 번째 요패에는 통정대부 안용복, 연갑오생, 임동래라고 쓰여 있다. 통정대부는 조선시대의 품계 중 하나로 정삼품에 해당하는 문관의 계급이었다. 이는 그가 처음에 가지고 간 산호용복이 적힌 요패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요패 중 무엇이 진짜 그의 요패일까? 그리고 새로 발견된 고문서에는 안용복과 같이 갔던 일행의 관명도 일일이 기록돼 있었다. 안용복은 자신을 정삼품의 당상관 안동지라 하고 선주인 뇌현에게는 거모성장, 이인상에게는 진사의 관명을 붙였다. 그리고 나머지 일행에게는 비장과 대설 등의 관직을 나눠줬다. 그가 준비해간 무관의 복장과 새로운 요패, 그리고 일일이 나눠준 관직들. 일본 측 기록에 남아있는 이 같은 사실들은 안용복의 2차 일본행이 개인적인 의기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렇다면 그의 2차 일본행은 보다 조직적으로 계획된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드론은 외교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한면으로는 또 다른 어떤 특사를 파견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이 외교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때에 동원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안용복 같은 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래 본다면 2차 도일에는 약간의 그 안용복이 모험성보다도 어떤 특단의 어떤 그 정치적인 뭐라고 할까, 획책이 있었던 것으로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용복이 1696년 다시 일본으로 향했을 때 가케츠케란 서책을 들고 갔다는 것이다. だからね、2回目の時には目的がはっきりしてるんです。鳥取藩に訴願のために、訴訟のためにやってきたと初めから沖でも言ってるんですね。そうしますと訴訟を有利にするためにまず朝鮮八道の図というものを持ってきている。それからもう一つは鳥取藩の殿様がサインをしているぞという駆けつけを持ってきたかもわからな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코지행이라는 사전에는 가케츠케가 에도 시대의 장군이나 노중의 명령을 전한 공문서라고 나와 있다. 무라카미 시집에서 새로 발견된 고문서에 따르면 안용복은 1693년에 일본에서 받았다는 가케츠케를 들고 갔고 그것을 오키도의 관리가 한부 베끼어 적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럼 그 가케츠케 뺏긴 거는 어디 간지 몰라? 오키에 있고 요거만 올라간 거지. 그럼 그게 오키에 있을 수도 있겠네. 찾아보면 저 소래가その 書きつけがオキにどこあるかもしれないしね、ないかもわからんね。これを移したと言ってんだからね。これ確か移したのは村上。 안용복이 가져왔던 가케츠케의 사본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3년 전 막부로부터 받았다는 서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어렵게 무라카미 씨의 허락을 얻어 가케츠케의 사본을 찾기 위해 고문서가 보관돼 있다는 창고로 들어갔다. 언제적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료들. 우리는 작은 가능성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문서들을 찬찬히 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창고 안의 모든 문서를 꺼내 살피기를 이틀. 하지만 아쉽게도 안영복과 관련된 사료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안영복은 한국에서조차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 측 학자들이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실록을 제외하고는 그에 맞설 근거조차 확보하지 못했던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는 취재를 진행하면서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그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었음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측 사료와 그의 행적을 더 파헤쳐본다면 서기를 받았다는 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안영복이 이끌어낸 일본 막부에 더해 그런지 그것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최초의 공식 문서이기에 그의 일본행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두 차례의 일본행과 비변사에서의 진술을 마지막으로 안영복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 우리는 그가 묻힌 곳이 어딘지도 그의 후손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 목숨을 걸고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던 그는 결국 죄인으로 유배된 채 이름 모를 곳에서 죽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임진왜란 후 또다시 조선 땅을 넘보는 일본으로부터 당당히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낸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지녔다. 평범한 민초로서 목숨을 건 강인한 영토소의 의지를 보여주었던 안영복. 그는 대조선인이다. 안영복의 국토수호 의지는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도의 심장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울릉도 속도로서의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상 안영복이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향으로 일본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안영복의 1, 2차 일본행 이후 조선의 지도를 비롯한 역사 지리서들에는 희미했던 독도의 위치가 바로 잡혀가기 시작했다. 안영복의 의거 이후 일본의 지도와 지리서에서 독도는 이미 조선의 것이었다. 조선의 땅,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냈던 안영복. 그는 일제강점기의 항일의 정신으로 다시 되살아났다. 타케시마를占拠する韓国軍を叩き出せ！叩き出せ！ 일본의 제국주의가 다시금 꿈틀대는 지금 대조선인 안영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